만약에요, 어떤 지방 도시가 글로벌 은행들한테 우리한테 오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줄게 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? 오늘 한국 전라북도가 던진 바로 이 대담한 승부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엄청난 당근. 과연 이게 금융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 딱 버티고 있는 거대 은행들을 정말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럼 그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. 전라북도에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있거든요. 이걸 중심으로 아예 이곳을 부산에 이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겁니다. 전북이 던진 승부수는요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00%. 무려 5년에서 7년 동안 법인세를 단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.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죠. 누가 봐도 이건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이들이 콕 집어 타겟으로 삼은 곳이 바로 공상은행이나 중국은행 같은 거대 중국계 은행들이라는 점입니다. 그리고 이 은행들은요, 한국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.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. 바로 지점과 현지 법인의 차이입니다. 중국계 은행들은 독립된 한국 회사가 아니라 중국 본사의 지점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. 이건 마치 우리 몸에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중국 본사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은행들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은행하고는 좀 다릅니다. 주 고객이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들이거든요. 이런 도매금융은 고객사, 인재, 정보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이걸 집적 효과라고 하죠. 한국에서 그 중심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서울입니다. 와, 이렇게 들으면 정말 완벽한 계획 같죠? 엄청난 혜택도 있고 타겟도 분명하고요. 그런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짜리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보고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. 법인세 감면의 실질적인 유인 효과는 사실상 0이다. 아니, 잠깐만요. 세금을 100% 다 깎아준다는데 효과가 0이라고요?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이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기업한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돼요. 당신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세금은 최소 15%는 내야 합니다. 라는 전세계적인 약속인 거죠. 이 규칙 하나 때문에 과거의 세금 깎아주기 경쟁은 이제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. 자, 그럼 이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? 아주 간단해요. 먼저 전북이 약속대로 세금을 0%로 만들어줍니다. 그럼 은행은 한국에 낼 세금 15%를 아끼게 되죠.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본국인 중국에서 연락이 옵니다. 글로벌 최저세율 15% 맞춰야지. 한국에 안 낸 15% 그거 우리한테 내? 라면서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은행 입장에서는요, 세금을 아끼는 게 전혀 아니에요. 그냥 한국 정부에 낼 돈을 고스란히 중국 정부에 내는 것뿐이죠. 돈의 주소만 바뀌는 거예요. 이러면 굳이 힘들게 전북으로 본사를 옮길 이유가? 하나도 없는 거죠.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정말 만약에 이 글로벌 최저한세 문제가 없다고 쳐도요, 이 계획 앞에는 넘을 수 없는 4개의 거대한 벽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법률의 벽입니다. 세법에서는요,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쉽게 말해 서류만 옮기는 꼼수는 안 통하고 진짜 사장님이나 핵심 임원들이 전북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 근데 고객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?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. 두 번째는 규제의 벽이에요. 이런 큰 은행이 이전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.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선 어떨까요? 서울을 국제금융 허브로 키우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데 핵심 은행이 지방으로 빠져나간다? 이걸 쉽게 허가해 줄 리가 없겠죠. 세 번째는 생각보다 더 큰 벽입니다. 바로 지정학의 벽이죠. 이 은행들은 그냥 민간회사가 아니에요. 중국 정부가 주인인 국영은행입니다. 이런 은행이 한 나라의 수도, 서울에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. 이걸 지방으로 옮긴다?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, 일종의 격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.
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벽은 바로 선내의 벽입니다. 사실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니에요. 이미 부산이 2009년에 금융 중심지로 지정돼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던 주요 외국계 은행 본사를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계획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보고서는 여기서 아주 현명한 전략적 전환을 제안합니다. 플랜 B로 넘어가는 거죠. 핵심은 이겁니다. 본사를 통째로 옮겨오겠다는 이 거창한 목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대신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노리는 겁니다. 그것도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북의 강점과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특화된 기능들만 속속 골라서 유치하자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 지금 전북 새만금에 엄청난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들어서고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자금을 대주는 녹색 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거죠. 또 전북이 농업이 강하니까 농업금융 전문팀을 데려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서울보다 땅값도 싸고 안전한 곳에 데이터 백업센터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계획이라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. 특히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본 전북의 사례처럼 거창한 본사 유치라는 홈런을 노리기보다 우리 지역의 강점을 살린 안타를 여러 번 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